이 전병헌 대표가 현장에서 책임위원회를 열고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되도록 민주당은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이재명 대표를 아바이 수령으로 만들기에 골몰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어제 조국 혁신당 대표와도 회동을 했는데 조 대표는 DJ 사저가 카페가 된다는 건 황당하다. 새로운 미래에서 문제 제기해 준 건 좋은 일 하셨다. 또 이낙연 전 대표 이분도 동교동은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암살 위협 시도, 전두환 정권의 가택연금 사형 선고 견디면서 이겨낸 역사의 현장이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저항했던 위대한 증거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DJ 비서실장 지냈던 박지원 지금 민주당 의원은 6억대 정기예금을 전부 내놓겠다. 자기 돈을. 이런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당 차원의 해결 방침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치권, 야권의 논란으로 이제 비화를 하고 있거든요. 설주한 변호사. 네. 근데 다 해석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새로운 미래 측에서 일단 문제 제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봤었을 때 좀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속세가 한 20억 여원에 해당해서 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부담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걸 그렇게 그냥 사적인 어떤 뭐 어떤 기업에 이걸 넘긴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저도 어린 시절부터 뉴스를 보면 상도동, 동교동 이렇게 해서 YS와 DJ를 어찌 보면 일컫는 하나의 대명사처럼 돼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저는 그래서 상도동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자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자택은 역사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사기업에 매각을 해서 뭐 나중에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만들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고 한다면 그 구조물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저는 DJ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글쎄요. 김원걸 의원이 정말 자식으로서 정말 부모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민주당 뭐 야권 내에서 이 부분과 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이걸 뭐 민주당에서 사적인 사유재산인데 이걸 가지고 매각을 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근데 저는 뒤늦게나마 어떤 그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당비가 됐든 아니면 특별 뭐 당비가 됐든 조금 당원들이 모아서 이 부분을 좀 지킬 수 있거나 뭐 오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국민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자산이라 생각을 해서 민주당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석 기자님. 네. 뭐 이제 세금으로 한다는 거는 뭐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홍걸 의원이 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에도 그 사가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사겠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 거절하고 그다음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커피업자한테 판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이호 여사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한 장소가 이제 바로 동교동 사저였고 지금도 인터뷰했을 때 이호 여사 모습이 이제 뭐 저는 네. 참 그런데 역사적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글쎄 저는 뭐 세금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개인적인 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그것은 사실은 근대문화유산, 현대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등재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김대중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가봐야 되는 저는 박물관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무슨 세금으로 해결을 해라 뭐 전 좀 납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더러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하라는 것은. 근데 그것도 조금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이낙연 대표님 지금 이 얘기도 집이 그렇고. 그 김홍걸 의원에게 상속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그 김홍걸 의원이 그 유일한 자기가 2호 김대중 그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주장을 뭐 하여간 뭐 제가 뭐 복잡해서 아니, 다 그래서 옮기긴 어려운데 일남과 이남은 네.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교동 사저가 이호 여사 소유자로 그렇죠. 돼 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상속은 아들이 받은 거죠. 아들인 네. 김홍걸 의원이 혼자뿐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 단독으로 그래서 받는 거죠. 네, 자기가 이효 받은 여사가 그 유언으로 기념관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면 맞아요. 김홍걸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꽤나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상속받지 말고 그걸 기념관으로 쓰면 안 돼요? 공적으로 내놓고? 지금 이제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이호 여사 의원이 예. 여기 이제 뭐 기념관으로 하면 보상금이 나오거나 매각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돈을 가지고 3분의 1은 이제 그 김대중 기념에 기부하고 예. 나머지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라 예.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예. 공정을 안 한 거예요. 예. 그 최모 의원이 변호사 출신 의원이 했대요. 근데 공정을 안 한 거예요. 유언이라는 게 은기와 요식행입니다. 예. 그래서 유언이 무효다. 이래가 이게 자기 거라고 노벨상 상금 8억까지 내 거다. 아하. 왜 계모하고 친자 간에는 이게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김홍업 이분이 압류를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합의했어요. 다시 화해를. 예. 그래서 풀어줬더니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속세가 17억인데 예. 분납하면 이게 10년 분납하면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100억에 팔면 17억 세금 내면 83억은 누가 가져갈 겁니까? 그래서 김홍걸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자녀한테 편법 상속한 재산도 있고 최규선자한테 받은 뇌물만 37억입니다. 아니, 재산 그러니까. 신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전병현 대표도 그렇고 조국혁 신당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핵심은 김홍걸 전 의원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계속 말씀을 방송마다 드리는 비판했고요. 예. 근데 여기서 해법이 두 개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박원순 시장 모델처럼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꾸미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국민 세금을 하는 거고요. 예. 그보다는 박정희 생가나 기념관들이 전국에 몇 개 있거든요. 예.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재단을 하나 만들면 100억은 하루에 모읍니다. 예. 그래가 재단을 만들어서 기념관으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 기념관처럼 뭐 국가에서 물론 이게 뭐 사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게 더 뜻있게 진짜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100억 금방 모읍니다. 네. 재단 지금 하나 만들면 네. 그게 저는 박정희 기념관 모델이 좋다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아픈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이호 여사하고 마지막 인터뷰 생각하면서 뭔가 좀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가르친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을 뭐 비판한다는 내용보다는 자식들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민주화의 성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과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지만 지난 한국의 그 굴곡진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차지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본받아서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벌인 그 김홍걸 전 의원의 모습이 전 사실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보도를 보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어머님의 유언까지도 거부해가면서 이렇게 집을 팔 수가 있나라는 그 의구심이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진짜 안 보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설명할 적에 김대중의 민주당이 있었고 그 뒤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포스트 민주당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거론되는 것이 불편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꾸 그 정치권에 회자되는 것은 본인의 입지를 또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이 또 김대중 대통령의 뭐 적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을 건설하려고 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동교동 사저를 하나의 기념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자 댓글에 이유 여사님 유언을
어찌 이러노? 참말로 미치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욕먹고 나니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 같다. 자, 민주당에서 사들여서 기념관으로 해서 국민에게 열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해라. 이화동 이승만 가옥, 네.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다 국가 등록 문화재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박정희 기념관은 수천억 들여서 짓잖아요. 이거 박정희 기념관 시작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렇습니다.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설경 변호사,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부분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뭐 당비라든지 권리당원이 지금 뭐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뭐 1인이 1,000원씩 내는 권리당원도 굉장히 많고요. 250만에서 지금 450만 뭐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 200만 원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당원들도 뜻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민주당이 있었을 때는 정말 제일 감격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중앙 당사에 갈 때 이렇게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이 1층이나 2층, 3층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예전 여의도 유세, 백만 유세 현장 사진도 다 걸려 있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도 일반 당원이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이렇게 당사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세금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저는 당 차원에서 아니면 민주 진영 차원에서 이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돈 문제잖아요. 물론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십시일반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다라고 큰 부담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민주 진영에서라도 최소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1년에 거치는 당비가 240억이라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분출된 민주화 열기로 정당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당비도 많이 내고. 그래서 두 정당 모두 건물주예요, 건물주. 예, 여의도의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 정당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측면에서 서울시가 왜 안 삽니까? 이게 저는 정파적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정파적이기 때문에 이 사저 구매 안 하겠다라고 김홍걸 의원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 떠나서 김대중의 아들이 어떻게 이거를 커피숍에다가 팔아먹습니까? 예? 이게 대한민국 정서에서 그것도 정치하신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어떻게 커피숍에다가 그 강남에 네? 아파트 두 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그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뭐 관심도 제가 없고 잘 확인을 모르지만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커피숍에다가 이거를 팔아먹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